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아까 오후에 산책하러 갔는데 비가 이슬비?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은 못했어요. 우산을 안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앞에만 나갔다가 강아지랑 다시 들어왔는데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을지 궁금해요.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온이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따뜻한 옷 챙겨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그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환절기 이럴 때는 뭐 알러지나 그런 비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감기에 좋은 그런 생강차나 그런 차들도 좋을 것 같고, 무가차처럼 향이 좋은 그런 차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런 차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또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카페인이 조금 안 들어간 그런 차들 드셔보는 건 어떠세요? 약간 저는 화한 느낌이 나는 차도 좋아해요. 페퍼민트 같은. 네, 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향이나 이런 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페퍼민트 차는 살균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또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좋아하는 차들과 또 이렇게 잠깐의 시간이 들 때 그렇게 또 차를 마시면 또 마음 안에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 또 차 향기와 함께 또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향기들이 코끝에서 자극이 되면서 또 코를 통해서 이렇게 향기가 들어가고 또 그게 머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면 또 내 안에서도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또 마음까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감정들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 안에도 여유로움을 갖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들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출출할 때 차를 마신다면 좋아하는 그런 다과들 있잖아요. 예쁜 모양의 그런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작은 쿠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간 차 맛에 따라서 떡다름한 맛이 날 수도 있고 쌉싸름한 맛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자식들 다과들이랑 곁들여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과들도 준비해서 그런 향긋한 차와 다과들과 함께 향기로 행복해지고 또 그런 달콤함으로 충족이 되면서 그렇게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스며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럼 기호에 따라서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바닥에 엄청 많거든요. 집 주변에도. 네, 분명히 금연 구역이라고 어느 순간 보면 의자에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피우세요. CCTV에 예쁘게 찍히고 싶은가? 아무튼 진짜 많이 피우시고, 쓰레기들도 플라스틱 그런 음료 그 병이라 그 음료 뭐라고 하지? 용기라든지 과자 봉지라든지 그런 거 바닥에 엄청 버려놔요. 그런 팩 같은 거 이런 거 쓰레기 더미에 살고 싶은 건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침 뱉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이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누가 멀리 뱉나 같이 경주를 해야 되나? 근데 담배 꽁초 막 길 바닥에 버리고 길거리에 침 뱉고 그런 거 다 경범죄잖아요. 그쵸? 경범죄 벌금 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좀
성숙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문화시민이 되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다 버려둔 채로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막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런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위로 무슨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오염된 환경에 그러면 그런 벌레들이 우리 인체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환경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뭐 벌레들이 많이 생기면 벌레들이 생김으로써 우리한테 그런 병균들을 옮겨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연쇄적인 구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보세요? 강아지 키우면 뭐 그런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지고 가서 잘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때 보면 큰 개가 그렇게 해도 안 치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안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게 더 뭐라고 할까? 낯설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그런 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향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태도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쓰레기나 그런 거 잘 버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잘 하면서 살고 있으세요? 또는 강아지 배설물이나 이런 것도 잘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와 함께 공동의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게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내 집에 그 고객이 시간을 내서 온 거잖아요. 시간을 내서 온 거고 또 공짜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내는데 불쾌하게 하면 다음에 또 찾아가고 싶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들이나 모든 있는 공간에서 그냥 가게라고만 이렇게 특정을 지어 볼게요. 내 손님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인드로 내 손님을 내가 지켜야 내 가게가 번창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랬을 때 다시 그 손님이 오고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면 발길이 뚝 끊어지고 또 다른 잠재적인 고객마저 잃을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에 그런 문구가 하나씩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내 손님은 내가 지킨다. 그게 곧 그 사장님의 마인드고 또 그게 가게가 번창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저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뭐 꼬맹이였을 때부터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싶었어요.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게 되게 품격 있다고 느껴졌어요. 진짜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는데 그냥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말하는 걸 품격 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쑥스러움도 많이 타요. 그래서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거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고 얘기,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들한테 항상 편지를 써줬어요. 그 들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해결책 같은 해결 방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카운셀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짐 정리하다가 저한테 받은 편지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써주고는 잊어버렸어요. 많은 친구들한테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항상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20살 그때부터는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사적인 이야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시시콜콜한 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 아니면 그러고 저는 그냥 친한 소그룹으로 만난 게 좋더라고요. 1대1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친한 찐친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좀 더 편안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각의 주제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주제를 찾아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동의 주제를 어떤 걸로 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고 말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뱉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와 친구들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그들도 상처받기가 쉽고 여린 마음을 가졌고 때론 아프고 때론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는데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 저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손풀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정말 안 입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빛이 나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늘 그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른들한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안 시점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사고 체계가 많이 굳어져서 그렇게 변화가 빨리 온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더 어리면 어린 친구들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나 마인드가 다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풍성한 것들을 알아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읽고 또 자연으로 나가서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자연을 완전하게 느끼고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풍요롭게 자리 잡아서 늘 행복한 기분들,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냥 정말로 자주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수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각자 한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쁜 표정들을 함으로써
또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예쁜 마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더 맑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관을 확립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때로는 그런 군중 심리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여론몰이나 잘못된 뉴스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들이나 그런 군중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휩쓸려서 몰려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몰려가지 말고 내가 내 소신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건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저게 진실일까? 저게 객관적 사실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 나의 두뇌로 이렇게 한번 걸음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것들로 나의 생각을 다 그렇게 몰아가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허수와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풀어져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게 부풀려진 그런 내용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그런 표면적인 면이 아니라 저기 심층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인성이나 인격의 수양 정도도 이 책의 내용처럼 그만큼 모든 것들을 갖추었는가, 그렇게 작가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글은 글 자체로 바라보고 그 글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바라보지는 말고, 그냥 어떤 그때 느꼈던 사고나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는 또 별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로 뛰어난 생각과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에 비해서 작은 마음과 작은 생각들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바라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훨씬 이런 잠재력들을 통해서 언제 빛을 발할지도 모르고 언제 두각을 나타낼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진심으로 빌어주고 나 또한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막상 그런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 지성과 인성이 동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위대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사실일까,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계속 정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을 계속 확장시켜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지혜들 계속 하면 그런 길들이 열려서 쌓여갈 거잖아요, 그런 지혜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시각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의 그런 쌓이고 이런 쌓인 지혜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꼭 바른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속임수나 그런 부분에 속아서 살지 않고 또는 어떤 계약 조건이나 그런 거에도 부당하게 그렇게 휘둘리거나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우리가 늘 생각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풍부해지고 또 나의 표현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풍부해지고 또 자꾸 생각이 깨어나게 되면 내가 그런 지혜들을 갖는 게 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인 거잖아요. 누구한테 도둑맞을 일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방향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적 호기심들을 키워서 그런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들을 쌓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깊어가는 가을이라는 계절처럼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내면이 더 성숙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또 오늘도 이런저런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에 쌓이기도 하고 정말로 또 눈물 날 것 같아. 또 울컥해. 진짜 그냥 한 문장에도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들을 바라보다가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알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못한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게 얼마나 아플지 알겠어서 그래도 썼는데 차라리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그건 치유의 과정이거나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닌데 아직 꺼내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다면 너무너무 더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꺼내지 못한 어떤 슬픔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떤 괴로움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멍멍 소리내서 울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서 그렇게 살아있어주는 이 자체가 선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살아있다는 그 이유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는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잡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지고 저에게 또 다가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다 같이 아프고 때론 힘들고 때때로는 진짜 그런 어떤 사랑들이 많이 그립고 어떤 따뜻함들이 많이 그립고 눈 내리는 어떤 추운 날 몹시 찬바람 부는 날 엄청 오랜 시간 푹푹 고아서 끓여진 대추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 대추차 한 잔을 마심으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들이 그리워질 때 그리고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날을 걷다가 군고구마 향이 나를 유혹해서 가서 군고구마 한 봉지를 사서 그걸 딱 한 입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그런 행복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들에서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그때그때 느껴졌던 그런 마음들처럼 늘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행복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따뜻하고 그런 달콤하고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주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들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내 행복 저장소에 막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럴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울적할 때도 그걸 하나 꺼내서 다시 행복해지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서 다시 또 행복해지고, 어떤 예쁜 시를 읽는다면 그 시를 읽음으로써 또 행복해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행복으로 가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슬픈 상황과 상관없이 또 곧바로 행복해지는 길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자, 이렇게 행복해지는 방향들을 많이 설정해 놓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달달한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 먹었을 때도 엄청 행복해지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가 이렇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여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탕도 끝까지 녹여 먹어요. 아주 작아질 때까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먹는 동안 내내 행복하잖아요. 달콤함에 취해서. 그래서 초콜릿도 사르르르 녹는 초콜릿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초콜릿들이 많으니까 많이는 먹지 말고요. 이렇게 먹었을 때 그런 달콤함으로 충전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행복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저장해놓고 살자. 그거를 우리의 행복 충전소라고 이름 짓고 그런 행복들을 많이 저장하자. 핸드폰도 배터리 다르면 충전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거나 슬펐을 때 곧바로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장착해 놓고 있으면 어떨까, 많이 우리 마음 안에 탑재해 놓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시집가는 딸에게.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말 있었지요. 강물같이 흘러간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우리 딸 어느새 자라 시집간다 그러네요. 어려서 자랑자랑 품 안에 안겨들고 봄바람 산들바람 실록 같던 그 아이, 이제는 제 배필 찾아 묵은 둥지 떠난대요. 신랑도 좋은 청년 같은 학교 선배 사이, 그동안 만나보니 맑은 마음 바른 행동, 멀리서 보기만 해도 믿어오고 든든해라. 얘들아, 하루하루 작은 일이 소중하다. 사랑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난초 화분, 서로가 살펴주어야 예쁜 꽃이 핀단다. 부모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나요? 다만 그저 두 사람 복되게 잘 살기를 손 모아 빌고 싶어요. 양보하며 살거라. 절값. 명절이나 생일 때도 받지 않은 절이다만,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 되어 시집가니 절 한번 해보려무나. 큰절로 하려무나. 나비가 춤을 추듯 제비가 나를 치듯 어여뻐라 내 딸이여, 꽃송이가 따로 없네. 그 모습 그냥 그대로 한평생을 살거라. 이것은 돈이다만 돈이 결코 아니오. 부모가 너 앞날 끝없이 축원하는 마음의 표식이거니 주저 말고 받거라. 딸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 거르지 마라. 공주, 날씨 오늘 좋다. 서울 날씨 어떠냐? 가끔은 하늘도 보며 쉬엄쉬엄 살자꾸나.
어린 시인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여기보다 더 좋아하는 곳으로 홀로 떠남을 허락한다. 더욱 너를 사랑한다. 더욱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을 기뻐한다. 한 가지 부탁은 나 없는 하늘, 땅 위에서 살면서 가끔은 나도 기억해 달라는 것. 밤하늘을 우러를 때 거기 눈물 어린 별 하나 있거든.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거니 짐작해다오. 육침, 모처럼 만난 딸아이, 시집가 아기 낳고 사는 딸아이, 어려서 보드레하던 손, 가늘고 새하얗고 예쁘던 손가락, 헤어져 돌아오면서 내 손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딸아이의 손가락이 와 있었다. 뭉툭한 엄지, 검지 가운데 손가락, 그나마 갸름한 무명지 새끼손가락. 손을 비벼보니 거꾸로 온 느낌. 거기서 딸아이의 손바닥이 또 와 있는 것이었다. 딸기철. 봄마다 딸기철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딸. 봄마다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 했지만 딸기를 사주지 못했던 우리 딸. 제 엄마 시장에 가면 따라가 치마꼬리 잡고 딸기 사달라고 조르고 조르던 아이. 그러나 제 엄마는 딸 아이에게 딸기를 사줄 만한 돈이 없어 딸기 장수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치마로 일부러 가리고 다녀야만 했던 우리 딸. 제 엄마 딸기 장수 아주머니에게 100원어치만 200원어치만 딸기를 팔 수 없겠냐고 말했다가 된통 혼나게 만든 우리 딸. 봄이 와 딸기철이면 제일 먼저 딸아이에게 딸기를 사주고 싶다. 딸기를 먹고 있는 딸기 같은 딸아이를 보고 싶다. 그러나 그 아이 이제는 어른으로 자라 시집을 가서 딸기 사달라고 조르던 제 어릴 때만큼의 딸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버렸다. 근황. 요새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너는 여전히 예쁘고 귀엽단다. 새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너는 어린 것, 다만 안쓰럽고 가여운 아이. 그런 마음을 위해 어린 장미는 피어나고 아버지도 있고 딸도 있을 것임. 문득 세상이 새롭게 밝아온다. 별처럼 꽃처럼. 별처럼 꽃처럼 하늘의 달과 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조그만 나뭇잎처럼 곱게 곱게 숨을 쉬며 고운 세상 살다 가리니 나는 너의 바람막이 팔을 벌려 얘 서 있으마.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그만. 나무, 나의 허락도 없이 너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어버리고 너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마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바람 부는 들판 끝에 서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나무 되어 울고 있다. 외면. 얼굴이 많이 여위셨네요. 며칠 사이 너 얼굴을 보지 못해 그러함을 너는 잠시 모른 척 눈을 감는다.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해걸음역. 뜰에 피어난 꽃 너무 예뻐서 예쁘다 예쁘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내 생각 새롭게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걸어 묻고 싶었는데 끝내 받지를 않네. 다시금 뜰에 나가 꽃을 보며 니들이 예쁘다 예쁘다 중얼거리는 해걸음역. 4월하고도 오늘은 며칠이라냐. 날마다 우리들의 날들은 짧아만 지는데 나는
너와 나는 너무 오래 만나지 못했다. 너무 멀리 헤어져 있다. 꽃. 예쁘다는 말을 가볍게 삼켰다. 안쓰럽다는 말을 꿀꺽 삼켰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렵게 삼켰다. 섭섭하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는 말을 또 여러 번 목구녕으로 넘겼다. 그리고서 그는 스스로 꽃이 되기로 작정했다. 사랑은 혼자서. 사랑은 여럿이가 아니라 혼자서 쓸쓸한 생각, 저무는 저녁해, 그리고 깜깜한 어둠. 사랑은 둘이서가 아니라 혼자서 푸르른 산맥, 흐르는 시내, 그리고 풀벌레 울음. 사랑은 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이루는 약속, 머나먼 내일, 그리고 이별과 망각. 마음의 용수철. 사랑의 마음은 이상한 용수철 같다. 감으면 풀리는 용수철이 아니라 풀어놓으면 어느 사이 저절로 감기는 그런 용수철 말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고 섭섭한 마음이 그렇고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그렇고 너 보고 싶은 마음이 또한 그렇다. 시집은 여기까지 할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감정 정리들 잘하고 계세요? 탈바꿈. 놓아버림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궁극적 효과는 크고 강력하다. 때로는 건성으로 빠르고 가볍게 항복하기만 해도 삶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런 항복은 배의 조타륜과 비슷하다. 배의 나침반에서 1도를 변화시키면 미미한 차이만 감지된다. 그러나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항해한 뒤에는 나침반의 1도 변화 때문에 원래의 경로대로 갔으면 도착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고 만다. 이 장에서는 건강과 부, 행복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방면에 항복 기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가 그러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항복 기제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변화와 대비시켜보자.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변화가 자신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때로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진전 상황을 계속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성과가 생길 때마다 체크할 것을 권한다. 이 자기 자각 방법으로 마음의 기이한 습성을 멀리할 수 있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특정 기법으로 삶이 나아지고 나면 변화를 가져온 바로 그 기법을 얕보는 기이한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의 에고는 자만심이 강하다 보니 공을 인정해 마땅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내적 진전을 얕보는 마음의 성향은 때로 아주 우스꽝스럽다. 예를 들어 23년 동안 같은 직급에 꼼짝없이 머물렀던 남자가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어 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부사장으로 직급이 뛰어올랐고 연말에는 회사 대표가 되었다. 내적 기법을 써서 이룬 일에 기쁘냐고 묻자 남자의 마음은 기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을 업무 방식을 바꾼 덕으로 돌렸다. 결혼 생활도 나아졌는데 마음은 또 외부 덕으로 돌렸다. 아내의 태도가 마침내 바뀌었어요. 우호적으로 변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음은 또다시 내적 탈바꿈을 외면하고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있는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옮겨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현재의 인식 때문에 어렵게 보일 수는 있다. 그래서 항복하면 자신의 인식이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이 달라지면 목표를 저절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생각이 얼마간 기법 실습을 하고 난 뒤에는 옛날 이야기가 된다. 마음이 낮은 수준의 삶을 한결 높은 수준의 것과 비교할 때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표현을 꺼린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비판적이 되어 한결 높은 상태를 조롱해서 체면을 세우려고 애쓴다. 이때가 더없이 좋은 기회다. 마음이 한결 높은 삶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 탓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읽는 과정 자체가 극히 도움이 된다. 정확히 어떤 것이 걸림돌이며 어떤 이유로 현재는 목표 성취가 불가능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걸림돌과 이유에 대해 저항이 생기거나 비판하고 폄하하고 싶어지면 읽는 과정에서 곧바로 그런 마음을 항복해 놓아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과정 자체가 성취를 가로막는 마음속 걸림돌을 가려낼 수 있는 크나큰 기회다. 만화 속에서 포고, 미국 정치 풍자 만화 주인공 저기 누군지 알았다, 우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단련된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하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 옛 환자가 자신의 삶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대개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사실 이 같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면 더 높은 수준이 이미 발생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일러두어도 된다. 그것이 본연의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일체에게 그 상태를 빼앗겼을 뿐이다. 글을 더 읽기 전에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기를 그만두고 행복,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은 이미 다 한 것이다.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맥락에 경험 전체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많은 업무를 맡기면서도 중요도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다. 나는 되도록 한 번에 한 가지 업무를 맡기라고 권한다. 이것은 컴퓨터가 20개의 창과 응용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먹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신 비서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다면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업무를 맡겨라. 위임하기 전에 제거하라는 우리의 주문을 기억하라. 그럼 원격 비서에게 보내는 바람직한 업무 이메일은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 다음 예는 최근에 인도인 원격 비서에게 보냈던 업무 이메일로 그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소미아에게 고맙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부터 시작하고 싶군요. 업무, 미국 내 남성지. 편집자들 중 책을 쓴 사람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로는 에스콰이어즈 편집위원인 AJ 제이콥스가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맡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확인 후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므로 제 이메일에 대한 답을 주신 후 즉시 업무에 착수하고 3시간 동안 일한 다음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동안 하는 업무 마감 시한과 그 업무에 대한 결과 보고는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퇴근 전까지입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 짧고 친절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글이다. 명쾌한 글. 나아가 명쾌한 업무 지시는 명쾌한 생각에서 나온다. 단순하게 생각하라. 자동화 세계에서는 모든 사업 모델이 동일하게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사업을 잘 아우르며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면서 은행 계좌에 현금이 착착 쌓이도록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정보 흐름을 살짝 피하는 기술이자 우리가 앞으로 뮤즈라고 부르게 될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친구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저녁 드셨어요?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늦게면은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직 안 드셔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드시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또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너 정말 수고했어, 이런 메시지들도 자신들한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다독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데리고 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여러분처럼 소중하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따뜻한 사랑스러운 마음들과 그런 따뜻한 온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계속 사랑의 마음들이 퍼지고 퍼져서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고 염원하는 생각들은 늘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선한 방향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삶에서 주인공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 감사한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아직 잘 시간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미리 인사하고 갈게요. 잘 때는 또 따뜻한 이불 덮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잠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또 오늘 잠드는 순간까지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아침에도 그런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야 또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다져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한테 득이 되고 나한테 가장 유익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전달이 되면 또 그 마음들을 다시 내가 고스란히 받기도 하고 또 밝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을 계속 가졌을 때 내 지혜의 그런 문들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뭐 우울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가지면 뇌의 세포 자체가 손상이 되고 내 마음도 그런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런 독의 요소들이 쌓이기 때문에 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안색을 맑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사랑을 품어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좀 예쁘거나 뭘 잘하거나 그러면 상대심 내지 말아요. 그냥 그 친구가 전생에 닦아놓은 그런 성근 때문에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모습을 가졌고 그런 예쁨들을 많이 받고 그런 재능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 그런 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재능이 있고 또 여러분만이 가진 어떤 그런 특출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나의 장점을 찾기에 그렇게 자꾸 유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상대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마세요. 내가 상대심을 내고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게임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심을 내는 순간이 바로 승패에서 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심을 내는 순간 내 마음에 이미 요란함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뭘 잘하나 이렇게 내 장점들을 자꾸 보세요. 정말로 잘하는 거 많잖아요.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냥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매 끼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도 뭐 수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좋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요즘에 택배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런 수고로움을 더해주시지만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로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들 발견하고 늘 내가 행복할 요인들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 발견하기, 행복하는 거 발견하기 계속 감사 발견, 행복 발견 이렇게 삶들을 그런 영역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정말로 행복할걸요? 다른 사람으로 시선 가져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막 벌떼처럼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마지막 소풍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안 좋은 마음들, 나쁜 말들만 세상에 잔뜩 그런 오물들만 남기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난 아닌데. 저는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향기들, 좋은 가치관들을 이 세상에 내가 왔다는 이 이유 하나로 그런 온기들을 남기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유산들, 아름다운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향기로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온기들로 그런 사랑을 받은 기억들로 평생을 살아가고 또 다음 생까지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음 세상에서도 선원들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게 또 인생이니까 또 그렇게 몇 겁의 생들을 더하고 또 다른 몸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면
우리 영혼들은 또 좋아하는 그런 향기들,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교감을 나눴던 사람들, 그런 감정들과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 그런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그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덕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저의 부족함들을 늘 성찰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진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무형의 재산 가장 아름다운 게 저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주의 세상이기도 하니까 재화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심성, 그런 인성들, 그런 부분을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세요? 또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또는 어떤 가치관, 삶에 있어서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